중국은 10월 초 긴 국경절 연휴로 7일 연속 휴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에 개장한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급등에 이어서 지금 3일 연속 중국에서는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중국에서 이른바 중국판 양적 완화가 나와서 3%대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앞으로 나올 오중 전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경절 연휴 이후의 랠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3일 연속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랠리가 펼쳐지면서 3,287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연내 금리 인상 관측이 좀 후퇴했고요. 오중 전해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13.5개년 계획과 관련된 그 수혜 산업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양한 정책 호재들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광동성하고 산동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신용대출 자산의 그 재담보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9개 성시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방 금융기관의 그 담보자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국판 양적 완화 조치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최대 7조 위엔 정도의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오중 전해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오중 전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길래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주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한 13.5개년 계획과 관련된 기획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선 중국은 앞으로 5년간 경제 성장률 목표를 6.5%로 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13.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 목표뿐만 아니라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의 그 발전 방안이죠. 융합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빅데이터, 인터넷 플러스와 같은 다양한 호재들이 있고요. 또 서비스장 개방이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료 양로 시장이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체육 산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중국 제조업 2025라든지 신에너지 자동차, 청정에너지가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그 주목을 끄는 테마는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융합기술, 3월 인터넷, 산업용 로봇, 그리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융합 기업과 관련해서 투자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이렇게 3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부행장이 중국 증시의 조정은 끝났다라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7%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인민은행의 이강 부행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기구죠.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연차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국 증시의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밝혔고요. 경제 구조 전환으로 올해 GDP 성장률은 7% 안팎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했는데요. 이 같은 그 발언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서 중국이 위엔화를 IMF 특별 인출 그 구성 통화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신흥국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세계 경제를 견인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언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되고요.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방식이 바뀌는 과도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도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5년 뒤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5% 안팎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10% 안팎의 성장률은 분명히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라기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수준의 주가를 또 어떻게 민간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뭐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네, 지금 그 상승의 가장 주요 원동력은 정책 호재고요. 또 수급 개선에 대한 반등 장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가 폭락 과정에서 1차 매물벽이죠. 3,600과 4,000선 부근에서는 증시 안정기금뿐만 아니라 연기금들 그리고 개인층이 매물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또 매물층이 두껍습니다. 장외 신용이 10월 말까지 청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 시에는 그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중국은 4분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이 그 11월 IMF의 SDR 구성통화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위엔화가 하락할 때마다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3월 인터넷과 관련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 그리고 빅데이터, 보안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관련주보다는 이런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수출이 좋은 4분기의 수출도 지금 전반적인 환율 정책으로 봤을 때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분기 이 9월의 수출도 또 수출입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출입 동향이 부진하다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예상은 9월 수출은 전달보다는 1.9%포인트 악화된 마이너스 7.4%로 예상을 하는데요. 특히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8%로 8월보다는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금융 정책 면에서 추가적인 금리나 기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 확대와 같은 부분들을 진행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정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발전기금 600억 위엔을 조기 출자시키고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 그리고 인프라 정비 예산을 좀 증가시키고요. 미집행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전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정 출동은 단기적인 그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채무 증가라든지 과잉 설비 퇴출이 좀 늦어지는 약점도 있고요. 재고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발표되는 재정 자극 정책은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책 호재거리들은 있는데 매물 벽이 위에 한 3,600, 4,000 정도의 위치를 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3,500 이상에서는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그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주라든지 신용 매물이 많았던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10월 말에 있는 오중 전해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빠른 순환 매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물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때는 조금씩 줄여주는 전략도 좋겠고요. 장기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위험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기적인 매수 찬스는 되겠지만 장기적인 매수로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보수적인 전략, 반등 시의 비중 축소, 다만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정책주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